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수천 년의 지혜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한국의 역사 속으로 말이죠.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역사의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우리의 여정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아사달의 대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건국 신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중국의 한나라와 맞서 싸울 만큼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고조선이 남긴 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고조선 이후 한반도는 여러 나라가 힘을 겨루는 열국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북쪽에서는 부여와 고구려가, 남쪽에서는 삼한, 즉 마한, 진한, 변한이 자리 잡았죠. 이 시기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고 각 지역의 정치 세력들이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작은 나라들은 훗날 삼국시대를 여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시대, 삼국시대가 펼쳐집니다. 북방의 패자 고구려, 비옥한 평야를 차지한 백제, 그리고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최후의 승자가 된 신라. 이 세 나라는 약 700년 동안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며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고구려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광활한 만주 벌판을 달리던 용맹한 기마무사와 거대한 광개토 대왕릉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고 그 기상은 무용총 벽화 속 수렵도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힘과 패기가 넘쳤던 고구려의 역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백제는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은 섬세한 기술로 금동대향로나 칠지도 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일본에까지 전해져 아스카 문화의 기틀이 되기도 했죠. 특히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와 공주에 가보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백제 문화의 향기를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로 시작했지만 화랑이라는 독특한 청소년 집단과 뛰어난 외교수를 바탕으로 결국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죠.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등 찬란한 유산들은 당시 신라인들의 뛰어난 과학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676년 신라는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마침내 삼국을 통일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처음으로 단일 민족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죠. 통일신라 시대에는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고 불교 문화가 황금기를 맞이하며 더욱 안정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강력하고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발해의 역사는 우리 역사의 폭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조는 없듯이 통일신라도 점차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귀족들의 사치와 부패, 그리고 계속되는 반란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다시 한번 한반도는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다시 한번 패권을 다투는 시대였죠. 이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928년,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분열된 민족을 다시 하나로 통합합니다. 고려는 신라의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벽난도라는 국제무역항을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었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처음 알려진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아름다운 고려 청자를 만들어내는 등 고려는 눈부신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역시 평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의 끊임없는 침입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몽골과의 30년에 걸친 대몽항쟁은 고려인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팔만대장경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 탄생하기도 했죠.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의 횡포와 왜구의 침입으로 나라는 다시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신진사 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참상계 92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권을 잡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조선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500년 넘게 이어진 왕조입니다. 특히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조선 최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이 바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조선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으로 7년간의 임진왜란을 겪으며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수많은 의병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실학사상이 등장하며 사회개혁의 움직임이 일었고 서민 문화가 꽃피우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일본의 국권 침탈로 조선은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1910년 우리는 나라를 잃는 경술국치를 겪게 되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의 혹독한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독립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의 역사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육전 2호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돌아보니 한국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나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특유의 끈기와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여행이 여러분에게 한국 역사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